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새해를 벌써 맞이하셨겠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새해를 먼저 맞게 되었는지 그 시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차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에 대한 이해가 살짝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가로선과 세로선이 굉장히 많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로선은 위도라고 부르고요. 세로선은 경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도는 태양과 나 사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머리 위에 태양이 몇 도 각도로 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선이고요. 경도선은 시간 경자를 써서 시간을 나타내주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이 있어서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공 위에다가 좌표를 찍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도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녔냐면, 일단 우리가 육지 위에서는 위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길을 찾아가기도 굉장히 쉽고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쯤에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물밖에 없기 때문에 항해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영국이 대항해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큰 해상 강국이 되었을 때 1300명 정도의 영국 군인을 실었던 배가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국회에서는 당연히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바다 위에서 길을 잃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1300명이나 죽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영국 의회에서는 상금을 걸고서 문제 하나를 풀어오라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바다 위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걸렸던 상금이 2만 파운드 정도 됐다고 하는데, 2만 파운드면 지금의 200만 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달려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다 위에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시계만 있다면 우리는 위치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시계라고 하는 것은 벽에 걸려있는 시계나 아니면 자명종 같은 추가 움직이는 시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배가 흔들림에 따라서 시계가 제대로 맞지 않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던 크리스토퍼 렌은 살짝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존 해리슨이라고 하는 시계공이 나타나서 바다 위에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H0부터 시작해서 H1, H2, H3, H4까지 거듭 발전해가는 이 사람의 시계 덕분에 사람들은 정확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영국의 탐험가이자 지도 제작자였던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선장은 이 H4 시계를 가지고서 전 세계를 누비며 어마어마한 양의 항해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과 존 해리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각했던 바다에서 위치를 찾을 때 시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짝 이해하시려면 지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구는 한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 해가 뜨고 하루에 한 번 해가 지는 현상을 느끼게 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이것을 24시간으로 쪼개보면 하루에 360도를 돌고 있는 지구는 1시간에는 15도를 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시간에 15도를 돌 수 있는 게 지구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파리에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파리의 시간을 재게 됩니다. 해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재게 됐겠죠. 해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재고 이때 측정했던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는 바다 위에서도 갈 수 있는 시계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 제 위치를 알고 싶을 때는 바다 위에 정박을 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해시계를 가지고서 시간을 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시계를 꺼내보면 시계가 두 개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의 시간과 내가 가지고 왔던 곳의 시간을 비교해보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와 있는 곳의 시간이 원래 있던 곳의 시간보다 2시간이 빠르게 된다면 지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동쪽으로 2시간 정도 와 있는 거고요. 2시간이면은 15도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30도 정도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시간 경자를 사용해서 세로선을 그어놨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도 위에다가 기준선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 나라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도에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각자 다른 기준선을 사용했던 거예요. 19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기차를 탈 수가 있게 되는데 기차를 타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 동안 살았고 다른 곳들과 웬만하면 무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차가 차이날 정도로의 무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철도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멀리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는 곳의 시간과 지금 내가 있는 곳의 시간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기준선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국제표준시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884년에 워싱턴 DC에서 유럽 강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영국의 그리니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본초 자오선이라고 하는 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선을 삼아서 항해를 출발했고 결국에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항해 지도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전 세계 세계 기준시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시차가 파리랑 8시간이 나게 되는데 왜 파리랑 8시간이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리라고 하는 도시는 GMT 플러스 1이에요. 영국 런던보다 살짝 동쪽에 있는 도시가 파리이기 때문에 파리는 동쪽에 있는 시간, 세계 기준시보다 동쪽에 있는 시간을 사용하게 돼서 GMT 플러스 1시간이 되게 됩니다. 동경 127도 선을 지나가게 되는 게 서울이거든요. 동경 127도 선에 우리나라가 걸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127 나누기 15를 하면 8.5가 조금 안 되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8시간 반 정도 동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세계 기준시를 확인을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시차들이 나타나게 되면 국제교류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도는 웬만하면 24개의 경도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국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동쪽에 있는 나라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쪽에 있는 일본의 시간을 사용해서 9시간의 시차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파리의 시간과는 8시간의 시차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지도 모르는 경도선에 대한 소개를 살짝 해드렸어요. 어려웠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새해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굉장히 답답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1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웃는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